7. 문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공작 부인 배씨는 그것이 안나임을 알고 흘끗 우론스키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우론스키는 출입문 쪽을 바라보는데 그의 얼굴은 새로운 이상한 표정을 띄우고 있었다. 그는 몹시 반가운 듯 유심히, 그러면서도 동시에 겁을 먹은 태도로 들어오는 사람을 쳐다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안나가 객실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언제나와 같이 몸을 아주 꼿꼿이 펴고 눈길을 한 곳에 못 박은 채 다른 사교 부인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민첩하고도 힘있고 경쾌한 걸음걸이로 자기와 여주인 사이에 놓인 몇 발자국의 거리를 지나오더니 안나는 빙그레 웃으며 여주인의 손을 잡고는 여전히 미소를 띄운 얼굴로 우론스키를 돌아다 보았다. 우론스키는 정중히 머리를 숙이며 의자를 권하였다. 안나는 다만 고개를 숙여 인사에 대답하고는 갑자기 낯이 빨개지며 이맛살을 찌푸렸다. 그러나 인차 여러 사람들에게 얼른 머리도 숙여 보이고 내미는 손을 잡기도 하면서 여주인에게 말을 걸었다. 난 리지아 백작 부인 댁에 갔다가 그만 눌러 앉아서 좀 더 일찍 오려던 것이 이렇게 늦었군요. 그 댁엔 존 씨가 와 계셨겠지요. 아주 재미있는 분이더군요. 아, 그 선교사 말이요? 그럼요. 그분이 인도 사람들 생활 얘기를 하시는데 여간 재미있지 않았어요. 안나가 들어오는 바람에 중단되었던 담화는 불어 끄려던 램프의 불처럼 다시 이리저리 흔들거리기 시작하였다. 존 씨라고요? 아, 그 존 씨 말이죠. 난 그를 만나본 일이 있어요. 말재주가 아주 능한 분이죠. 울라시에와가 그이한테 아주 미쳤답니다. 근데 참, 울라시에와의 동생이 뚜뽀브하고 결혼한다는 게 정말인가요? 그럼요. 아주 결정된 일이라던데요. 그 댁 부모님들도 참 알 수 없는 분들이야. 그건 뭐 연애 결혼이라죠? 연애 결혼이라고요? 그건 낡아 빠진 생각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연애 결혼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고 공사 부인이 말하였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낡은 유행이 아직 사라지지 않는 거려. 하고 우론스키가 대꾸하였다. 그런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이야말로 불행이지요. 내가 아는 한에선 행복한 결혼이란 오직 리성에 의해서 결합된 경우뿐입니다. 글쎄요. 하지만 그 대신 이 리성에 의해서 결합된 행복한 결혼이란 게 말이죠. 글쎄요. 하지만 그 대신 이 리성에 의해서 결합된 행복한 결혼이란 게 말이죠. 그들이 무시한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이 나타남과 동시에 왕왕 티끌처럼 흩어져 버리던지요. 하고 우론스키가 말하였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리성에 의한 결혼이란 쌍방이 이미 연애의 쓰고 단맛을 죄에 맛보고 난 후에 결합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죠. 연애란 건 이를테면 성홍열 같은 것이어서 누구나 한 번은 걸려야 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차라리 종들을 넣듯이 인공적으로 사랑을 주입하는 방법을 연구해내야겠군요. 난 젊었을 때 예배당의 조사한테 반했었죠. 하고 мя흐가야 공작 부인이 끼어들었다. 하지만 그게 별로 도움이 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니, 농담이 아니고 정말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선 한번 실패를 하고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배씨가 말하였다. 결혼한 후에라도요? 하고 공사 부인이 익살맞게 물었다. 후회하고 고치는데 때 늦는 법은 없다지요. 하고 외교관이 영국의 속담을 끄집어내었다. 참말 그렇습니다. 하고 배씨가 맞장구를 쳤다. 한 번 실패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일어서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배씨는 입가에 보일락말락 웃음을 띄운 채 말없이 이 담화를 듣고 있는 안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제 생각엔 하고 안나는 벗어진 수갑을 만지작거리면서 말하였다. 제 생각엔 머리가 여리면 생각도 10가지인 것처럼 심장이 여리면 사랑의 종류도 그만치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보아요. 우론스키는 안나의 얼굴을 지켜보며 심장에 고동이 멎는 듯한 느낌으로 안나의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안나가 이자와 같이 대꾸를 하자 그는 마치 무슨 위험이라도 지나가기라도 한 듯
후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안나는 벼랑간 그에게로 돌아서며 말을 걸었다. 참, 모스크바에서 편지를 받았어요. 근데 끼찌가 몹시 앓고 있다지 않아요? 그래. 네, 그래요? 하고 낯을 흐리면서 우론스키는 말하였다. 안나는 엄격한 눈으로 그를 흘겨보았다. 당신은 마음에 걸리지도 않으시나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썼습니까? 좀 알려주실 수 없을까요? 하고 그는 물었다. 안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베시한테로 갔다. 차를 한 잔 주세요. 하고 베시의 의자 등 뒤에 서서 안나는 말하였다. 베시가 차를 따라주는 동안 우론스키는 안나 곁으로 다가갔다. 편지에 대체 무슨 사연이 적혀 있습니까? 하고 그는 다시 물었다. 전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사내 양반들은 비열한 것이란 게 무언지 아시지도 못하면서 노상 그런 말을 하지요. 그의 묻는 말에는 대답 안 하고 안나는 말을 계속하였다. 전 진작부터 당신께 좀 말씀드리려고 벼르던 참이었어요. 이렇게 덧붙여 말하고는 안나는 몇 걸음 걸어가다가 앨범이 놓여있는 한쪽 구석의 탁자 곁에 앉았다. 무슨 말씀인지 딱히 알 수 없는걸요? 하고 찻잔이 내밀면서 우론스키는 말하였다. 안나는 자기 곁에 장의자를 눈짓으로 가리켰다. 그래, 우론스키는 얼른 걸터 앉았다. 그래요. 전 진작부터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상대편을 쳐다보지 않고 그 여자는 말을 꺼냈다. 당신이 하신 일은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 일이에요. 아주 좋지 않아요. 저의 소행이 좋지 않다는 걸 누가 모른답니까? 하지만 제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이 뉘 탓입니까? 왜 저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쌀쌀한 눈으로 빤히 상대방을 마주보면서 안나는 말하였다. 그 까닭은 당신도 아실 겁니다. 안나와 시선이 부딪히자 우론스키는 눈길을 떨어뜨리지도 않고 마주 쳐다보며 이렇게 즐거운 듯 대담하게 대꾸하였다. 어리둥절해진 것은 그가 아니라 안나 자신이었다. 그건 당신이 무정한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줄 따름이에요. 하고 안나는 말하였다. 하나 그 여자의 눈매는 그가 무정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자신 알고 있으며 바로 그런 까닭에 그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말하여주고 있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일은 저의 일시적인 시수일망정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당신도 기억되시죠? 접대 제가 그 더러운 말을 다시는 입 밖에 내시지 말라고 굳이 금하지 않았어요. 왜? 하고 당신도 기억되시죠? 접대 제가 그 더러운 말을 다시는 입 밖에 내시지 말라고 굳이 금하지 않았어요. 왜? 하고 안나는 치를 떨며 말하였다. 그러나 즉석에서 안나는 이 금했다는 말 한마디 말로써 자기가 우론스키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을 표시하였으며 또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한층 더 대담하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도록 추동한 셈으로 된다는 것을 직감하였다. 전 오래전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별러 왔어요. 하고 단호한 태도로 상대방의 눈을 마주보면서 모닥불을 끼얹은 듯 화끈 달아오른 얼굴로 그 여자는 말을 이었다. 그래 오늘 밤엔 당신을 만나게 되리라는 걸 알고 일부러 찾아왔지요. 제가 찾아온 건 바로 이런 일은 그만 끝장을 내야겠다고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여태껏 남들 앞에서 낯을 붉혀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데 당신은 저로 하여금 무엇인가 죄를 지는 듯한 감을 느끼게 하는군요. 우론스키는 그 여자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얼굴에 나타난 새로운 정신적인 미에 그만 황홀하여졌다. 저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그는 솔직히 정색한 낯으로 물었다. 제가 바라는 건 당신이 모스크바에 가셔서 끼찌에게 사죄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에요. 하고 안나는 대답하였다. 당신께서 그걸 바라실 리는 없습니다. 하고 우론스키는 말하였다. 그는 안나가 진심으로 바라는 바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한갓 의무감에서 마지못해 그런 말을 한 것임을 짐작하였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하고 안나는 속삭이듯 말하였다. 부디 제 마음이 편하도록 해주세요. 우론스키의 얼굴은 금시에 빛났다. 당신은 저에게 있어 생활의 전부라는 것을 물론 당신도 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의 평온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당신께 드릴 수도 없고요. 저의 온몸을 바치고 사랑을 바치는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란 사람과 저를 따로 띄어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과 나는 저에게 있어선 일신동체죠. 그래 저는 자기 자신이나 당신에게 앞으로 마음의 평온이라는 것이 가능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절망과 불행이냐 아니면 행복,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복의 가능성이 있을 뿐이죠. 과연 그런 행복이 가능하지 못하단 말입니까? 이렇게 그는 입속말로 보태었다. 그렇지만 안나는 그것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안나는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안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의젓한 말을 꺼내려고 자기 이성의 힘을 죄에 기울이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할 대신에 그는 애정에 넘친 눈매로 상대편의 얼굴을 말끄러미 지켜볼 뿐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이야말로 행복이란 것이다. 하고 기뻐 어쩔 줄을 모르며 우론스키는 생각하였다. 나는 거지 반 절망에 빠졌었지. 도저히 가망이 없으려니만 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찾아든 것이다. 저 여자는 나를 사랑하고 있어. 그것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지. 그럼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다시는 저에게 그런 말씀을 말아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의좋은 벗으로 지내십시다. 이렇게 안나는 입으로는 말했으나 그의 눈매는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저 벗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 자신 그것을 잘 아실 테지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제일 불행한 사람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당신의 마음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안나는 무슨 말을 하려 했으나 우론스키는 그에게 미처 말할 겨를을 주지 않았다. 저의 소원은 오직 하나. 지금처럼 가슴에 희망을 품고 고민하고 할 권리를 빼앗지 말아줍시사 하는 그것뿐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그나마 안 된다면 저더러 사라져버리라고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럼 저는 당신 눈앞에서 자취를 감추어 버리랍니다. 저의 존재가 당신에게 고통으로 된다면 다시는 당신 눈앞에 얼씬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어디로 쫓아버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아무것도 변경시키지만 말해주십시오. 만살의 이 모양 이대로 내버려 두어 주십시오. 하고 우론스키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하였다. 아, 저기 주인님께서 오시는군요. 참말로 이때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침착하면서도 멋없는 걸음걸이로 어기적 객실에 들어왔다. 자기 아내와 우론스키 쪽에 흘낀 눈길을 주더니 그는 여주인 앞으로 가서 찻잔을 받아들고 앉아 남달리 느릿느릿하고 잘 울리는 목소리를 높여가며 언제나와 같이 누구를 조롱하는 듯 비양조로 말을 시작하였다. 우리 람블리에 아담하고 세련된 사격이란 뜻. 17세기 파리의 유명한 문화살론의 여주인 람블리에의 이름에서 온 것임. 람블리에 여러분들이 다 모이셨군요. 좌중한 사람들을 휘돌아보면서 그는 말하였다. 그리스, 청춘과 미와 쾌락의 여신과 뮤즈, 시의 여신의 여신들께서 왕림하셨군. 그런데 공작 부인 베시는 그의 이런 비양조, 베시는 그것을 스니어링, 조롱이라고 불렀다. 를 못내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 영리한 여주인의 요량을 보여 그 여자는 즉시로 전반적 의무병합제라는 잠옷 신중한 화제를 꺼내었다. 그러자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인차 담화에 열중하여 이제는 정색을 하고 최근 신법령을 공격하는 공작 부인 베시 앞에서 그것을 변호하기 시작하였다. 우론스키와 안나는 의연히 조그마한 탁자를 끼고 앉아 있었다. 저건 너무 과해요. 체면도 좀 차려야지. 하고 한 부인인 안나와 우론스키 그리고 안나의 남편을 눈짓으로 가리키며 소곤거렸다. 그러게 내가 뭘 합디까? 하고 안나의 동무가 맞장구를 쳤다. 그런데 다만 이들 부인뿐 아니라 객실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지어는 мя흐카야 공작 부인과 베시 자신까지도 마치 그것이 눈에 거슬리기라도 한 듯 좌중에서 외떨어 떨어져 있는 두 사람 쪽을 몇 번이고 흘깃흘깃 훔쳐보는 것이었다.
한 번도 그쪽에 눈길을 돌리지 않은 것은 다만 알렉세이 알렉산드로위치 한 사람뿐이었다. 그는 방금 시작한 담화에 온 정신이 쏠려 있었다. 여러 사람들이 불쾌한 인상을 느낀 듯한 눈치를 엿보고 공작 부인 베씨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위치의 이야기에 상대로 다른 사람을 끌어다 앉히고 자기는 안나 곁으로 갔다. 난 언제나 댁 주인님의 말씀이 명료하고도 정확하신데 감탄하곤 해요. 이렇게 베씨는 말을 걸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가장 심오하고 난해한 개념도 머리에 쏙 들어오는군요. 참 그래요. 행복의 미소에 빛나는 얼굴로 안나는 베씨의 말은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한 채 이렇게 대꾸하였다. 안나는 큰 식탁으로 옮겨와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에 끼어들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위치는 반시간가량 눌러 앉았다가 아내 곁으로 가서 같이 집으로 돌아가자고 권하였다. 그러나 안나는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만찬이 필요한 후에 돌아가겠노라 대답하였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위치는 일동에게 두루 인사를 하고는 방에서 나가버렸다. 안나의 마차 부인, 번쩍번쩍 빛나는 가죽 외투를 입은 뚱뚱한 늙은 따따르인이 주차장 곁에서 추위에 꽁꽁 얼어 기승스럽게 마구 날뛰는 잿빛 부마를 가까스로 달래고 있었다. 하인은 마차문을 열어잡고 기다리고 있었다. 문지기는 바깥문을 부여잡고 서 있었다. 안나 아르까지예브나는 조그마한 날랜 손으로 슈바의 호크에 걸린 팔소매의 레스를 벗겨 놓으면서 머리를 갸웃하고 황홀한 표정으로 그를 배웅하러 나온 우론스키의 말을 듣고 있었다. 당신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합시다. 저 역시 아무것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고 우론스키는 말하였다. 하지만 당신도 아시다시피 저에게 필요한 건 우정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의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몹시 좋아 안 하시는 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그것입니다. 사랑. 하고 안나는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듯한 목소리로 천천히 되뇌었다. 그러더니 호크에 걸린 레이스를 다 벗겨버린 그 순간 불쑥 이렇게 말을 보태었다. 제가 그 말을 좋아하지 않는 건 그것이 제게 있어 너무나 큰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이해하실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의의를 말입니다. 그러면서 안나는 남자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그럼 다시 만나세요. 안나는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고는 탄력 있는 빠른 걸음으로 문지기 곁을 지나 안으로 사라져버렸다. 그 여자의 눈매, 그 손의 촉감은 우론스키의 온몸을 불태우는 듯 하였다. 그는 손바닥을 들어 안나의 손이 닿았던 그 자리에다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는 최근 2개월 동안에 있어서보다 오늘 하룻밤 사이에 보다 더 자기 목적의 달성에 접근하였다는 것을 느끼면서 행복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갔다.